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이 발생을 했죠. 12.3 내란에 준하는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검찰을 동원해서 정적을 제거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냥 죽여야겠다. 목숨을 끊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았겠느냐. 만약에 이 사건이 극우 세력이 돈을 주고 이재명에 대해서 혐오하고 적개심을 품을 누군가를 물색해서 살인을 교사했다면 이건 정말 역대급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2023년 한 10월, 9월경부터 윤석열이 내란을 결심했다. 이게 내란 특검의 결과 발표였어요. 수사한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5개 언론사와 한 10여 명의 기자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들어가는데 이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썼던 기사들은 대선 이전에 윤석열에 대한 비난 기사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써서 윤석열을 떨어뜨리려고 했다. 이런 이제 취지로 수사가 들어간 거죠. 원래 제가 보기에 플랜은 검찰을 동원해서 비판 언론의 모가지를 잡고 겁박을 주는 거죠. 그런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위례 사건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이 됐다면 검찰을 동원해서 국정을 끌어가려는 윤석열의 계획이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안 됐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24년 1월 달에 부산 가덕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 테러 사건이 발생을 했죠. 웃는 얼굴에 이재명 지지 팻말을 든 김 씨에게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그 순간에도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김 씨는 현장에서 바로 제압됐고 관할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다음에 당선이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를 죽이려고 한 건데 언론 보도를 보시면 이재명이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굳이 갔다. 황제 의전을 받았다. 황제 진료를 받았다. 이런 프레임을 짜서 당시에 여당이 공격을 해나가는데 나는 이 사건을 보면은 부산대병원에서도 충분히 수술할 수 있고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과잉 진료였다.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과잉 충성한 것이 아닌가. 또 하나 계속 언론에서 지적됐던 점이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후송된 직후에 경찰이 범행 현장을 물청소를 했다. 재판에 넘길 때까지는 폴리스 라인에서 현장 보존을 하는 게 원칙이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입고 있었던 와이셔츠도 분실이 됐다가 나중에 민주당에서 찾았잖아요.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증거물들이 유실이 되고 현장이 훼손이 되고 검찰을 동원해서 정적을 제거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냥 죽여야겠다. 목숨을 끊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후에 실제로 윤석열은 군을 동원해서 12.3 내란을 일으키거든요. 이재명을 완전히 물리적인 테러를 가해서 없애려다가 실패하니까 군을 동원했구나 라고 하면 이 내란을 일으킨 동기 부분이 명확해지는 거죠.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째 되는 날 법원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다시 돌이켜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가덕도 테러 사건에서 범인 김진성이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김진성에 대한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김진성의 개인적인 범행으로 끝났습니다. 공무원을 15년간 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부동산에 내려가 있었고 김진성의 부동산은 거의 장사가 안 됐어요. 김진성의 통장 잔고에는 많을 때는 20-30만 원.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빌려서 아니면 친척들에게 계속해서 금전을 빌려가면서 생활을 영위해 왔는데 당시 이제 재판이나 이제 수사 내용을 보면 그 전에부터 1년 전부터 이재명 대표를 제거해야 2024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따라다녔고 내가 살인을 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는데 이상한 점들이 많죠. 일단 김진성이 법정에서 한 얘기를 보면 부인과 이혼을 한 것은 내가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일부러 한 것이다.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대가를 받고 나와의 가족과의 관계를 끊음으로 인해서 그 대가가 지속적으로 가족의 부양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당시에 왜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고 생각하냐면 김진성이 범행에 사용한 그 군용 칼도 본인이 사지 않고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지인이 해외 구매 대행을 해서 그 칼값을 본인이 현금으로 줬다라고 지금 수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칼을 본인이 이제 숫돌로 아주 오랫동안 갈고 또 본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실내와 실외에서 끊임없이 사람의 목 부위를 찌를 수 있도록 연습했다는 거잖아요. 한 2, 3일간의 행적을 보면 김진성이 원래는 그 봉화마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동선을 계속 쫓아다녀요. 봉화마을 갔다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평산마을 갔다가 여기서는 내가 실행을 할 수 없겠다라고 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기차를 타고 울산역에서 다시 기차를 바꿔 타고 부산 가덕도로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이 동선의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제가 받은 제보나 언론의 기사를 종합하면 항구 앞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1월 4일에 유세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사전 계획을 따라서 움직일 텐데 당일에 대명신항 범행의 장소로 가지 않고 눌차동이란 차량으로 한 15분, 20분 거리에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에 가서 혼자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현지 주민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 김진성이 두리번 거리면서 헤매고 다니길래 왜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민주당 당원인데 민주당 대표가 내려온다고 해서 유세 그거를 보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연세가 70대인데 이분이 인수 아저씨라고 할게요. 여기는 숙소가 없기 때문에 내가 숙소가 있는 데까지 데려다 줄게. 동선을 보시면 가덕도의 북쪽에 있다가 대명신항은 남쪽이에요. 남쪽인데 남쪽으로 가지 않고 북쪽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다리를 건너가지고 부산신항 쪽으로 올라가요. 부산신항에 숙소가 많다면서 한 모텔에 내려다 주죠. 범인 김진성을 숙소까지 태워다 준 벤츠남으로 이제 통용되는 분인데 당시 본인을 태워준 택시기사한테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발언을 했고 범행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처음 만난 택시기사에게 했다면 당연히 이 벤츠 차량의 소유자 자신을 데려다 준 사람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왔는지. 근데 지금 수사 결과는 그냥 선의로 태워다 줬고 민주당원인 줄 알았다. 이 인수 아저씨의 측근이란 분이 갑자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며칠 전에. 근데 사실은 그 인수 아저씨와 본인이 이제 친한 아주 절친한 사이인데 기자님이 의심하는 그런 건 아니다. 정말 그냥 우연히 만나서 선의로 데려다 준 것이고 심지어 이 인수 아저씨가 이재명 지지자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이걸 물어봤죠. 그렇게 이재명의 지지자면 1월 4일에 이재명 대표의 방문 때 행사장에 왜 안 갔냐 물어본 거죠.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가덕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치 인생에서 한 번 내려갔는데 그리고 굉장히 거기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한 명이라도 멀리 보태려고 더구나 민주당 당원이면 갔을 확률이 높잖아요. 길거리에서 처음 본 민주당 당원도 선의로 차량에서 15분 20분 거리에 모텔까지 친절히 데려다 주는 사람이 왜 안 갔냐 그랬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상하고 세계로 교회 교인은 맞냐 그랬더니 맞다. 그건 맞는데 원래 인수 아저씨가 불교 신자다. 불교 신자인데 본인과 같이 일을 하고 사업하는 분의 권유로 주위에서 강권에 못 이겨서 한 6개월 정도 세계로 교회 나갔다가 이상하다고 해서 안 나간 걸로 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뭐 투톱이 있잖아요. 세계로 교회에 손현보 목사가 있고 정광훈 목사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손현보 목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정광훈보다도 훨씬 더 세게 극언을 합니다. 없어져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것도 교인들 앞에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가 될 거다. 이재명이 대통령 맡기 위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내 삶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재명이 죽어야, 이재명이 그런 탐욕과 적개심과 이기심이 죽어야만이 대한민국이 산다고 외쳤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근데 제가 지난 대선 기간에 제가 뉴스타파 있을 때 취재했던 게 뭡니까? 리박스쿨. 예. 댓글 부대를 운영을 할 뿐만이 아니고 초등학생에서 방과후 학교 교사들에게 극우 역사관을 주입해라 라고 교육을 해서 방과후 강사들을 자격증을 미끼로 뭐 댓글 공작도 시키고 이 전모가 딱 드러났잖아요. 항상 이런 일들을 벌일 때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 자금줄 중에 하나가 세계로 교회였어요. 저희가 취재했을 때 취재한 내용이 세계로 교회가 극우 세력의 돈줄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정황을 저희가 포착했고, 근데 결국에는 그렇다면 그냥 손현보 목사 개인의 생각으로 뭐 그 동네에서 작은 교회를 운영한 게 아니라 대형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뭔가 다른 세력들과 결탁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세계로 교회라는 것이 극우 세력들을 오랜 기간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걸로 보이고, 그 데려다 줬다는 부산 신앙 쪽을 보면 세계로 교회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최은순의 내연남이었던 김충식의 수첩에서 충남, 아산, 배방 부동산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뭐 7억 원 이런 금액이 적혀 있고, 어떻게 보면 무슨 다빈치 코드처럼 곳곳에 이 사건과 관련된 파편적인 조각들이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여러 일이 일어났고 이 사건이 일어났고 세계로 교회 신자를 만났고 뭐 한때 신자였다고 주장하지만 믿을 수가 없죠. 저희는 여러 가지 의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살펴봐야 된다. 정부가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의 손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너무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국가공인 테러 1호가 됐는데 뒤늦게라도 지정이 된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했어야 될 거를 그냥 한 것뿐이죠. 뭐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권한 마당에 그것까지 꼬치꼬치 이렇게 해서 수사를 시켜야 되나라는 생각을 본인은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떠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조직적인 범죄였다면 그 전모와 배후 그리고 그 자금 그거를 캐내서 만천하에 드러내야겠죠. 안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다음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국정원과 경찰, TF가 꾸려져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테러는 모든 국가적 경각심을 총동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다. 경찰과 검찰이 덮었다면 지시를 한 사람이 있겠죠. 경찰과 검찰 둘이 사이가 좋습니까? 사이 안 좋죠. 이 두 사정기관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실뿐이 없잖아요. 당시에는 최고 권력자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면, 더구나 국가정보원까지 개입이 됐다면 이거는 당연히 윤석열, 김건희와 연관돼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되게 증거가 많이 유실되고 입을 열지 않는 상태에서 이대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실마리와 단서가 있기 때문에 실력 있는 분들이 수사를 해서 전모를 밝힌다면 12.3 내란에 준하는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